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원래 방송할 계획이 없었습니다만은 지난 2주 동안 구글에 의해서 하도 제재를 받아서 그동안 하도 속이 상하고 그래서 그냥 입이 쥐어 터질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냥 모처럼 남은 시간에 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 토론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목에서 여러분이 보셨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지지자들이 왜 두 사람 계속 갖다 붙이느냐 하고 또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역사, 한국의 정치를 어떻든 간에 좋든 나쁘든 역기능이든 순기능이든 간에 두 사람이 지금 끌고 가는 건 그 사실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아무래도 현역 대통령을 하고 있는 윤석열 쪽이 좀 아무래도 공세 좀 우세에 있는 편이고 그걸 가지고 힘든 이제 저항전을 벌리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로 상황은 불리하지만은 그 사람의 그 견인 불발한 그 맷집 그 저항력, 이건 이거 보통은 아닌 사람이구나 하는 게 확실히 맞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저녁 10시 반인가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파리 엑스포 그 스피치 그것을 잠시 들었고 오늘 아침에 한글 원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고가 영어가 원문인지 한글이 원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한글이 원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한글의 원문하고 영어로 번역한 것에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인구, 기후, 전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단촐하고도 잘 정리된 코멘트를 한 것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런 날이 있어요. 영어로. Korea has been fully investing in preparing for the Busan Expo.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그냥 정신없이 적당히 들었어요. 적당히 들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헤드가 뭐냐면 2030년 북한 엑스포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 박람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세계 박람회를 만들겠다. 이게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가만히 있죠. 완벽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퍼펙트인데 완벽, 소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퍼펙셔니스트라 그럽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99.99도 마음에 들지 않고 항상 100점 맞으려고 하는 그 일종의 어떤 심리적인 그 편차입니다.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제 중학교 선배 되시고 고등학교 단대로 갔다가 다시 이제 대학에서 제 선배가 되신 한창기라는 분이 계셔요. 한창기라는 분이 천재입니다. 아주 천재예요. 그리고 서울법대를 다니면서 고시를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독특한 자기의 그 활동 영역을 열어가지고 여러분이 아시죠?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는 큰 책 있죠? 그 책을 팔아가지고 참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 잡지도 만들고 또 평생을 독신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아주 까다로운 천재예요. 그래서 그 양반하고 같이 중학교를 다녔던 순천 중학교를 다녔던 신준식 순천시장이라는 분이 계셔요. 저는 그 양반을 통해서 들었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중학생 때 한창기는 아주 천재라는 거야. 천재인데 그 이상하게 시험을 볼 때 그 돌아가신 망인에게 혹시 신뢰가 되면 대단히 죄망스럽습니다만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가끔 컨닝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발바닥에서 책을 이렇게 보고 그거 안 해도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그 답안을 써내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글자 하나, 그 숫자 하나, 연도 하나 틀린 걸 가지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한 버릇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라는 것은 이러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들하고 살면 부부간에 서로 불편합니다. 너무 사람이 부인이나 혹은 남편이 너무 완벽한 걸 치게 되다 보면 같이 사는 사람이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이 연설문에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박람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 얘기를 만약에 the perfectest world expo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번역을 했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좀 기분 나빠했을 겁니다. 왜? 그럼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네 혼자만 완벽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매사 어떻게 완벽한 것이 가능하냐? 너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베스트 엑스포를 만든다면 모르겠는데 네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엑스포를 만들어? 이 사람 웃기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찾아보니까 다양스럽게 완벽하다는 단어는 영어 번역문은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스피치라이터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지만 언어를 선택하는 데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는 역대 엑스포 중에 큰 업적을 이룬 것을 몇 개 들었어요. 1851년 런던 엑스포는 산업화의 무슨 그런 산업혁명을 좀 역사적인 사실을 만드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1900년의 파리 엑스포는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에 확산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게 특징이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1962년에 시애틀 엑스포,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 엑스포는 Catalyst for Opening the New Space Era, 새로운 우주 시대를 개막하는 그런 것을 했다. 그랬는데 이 번역원에서는 시애틀 것은 싹 빠져먹었어요. 그리고 2000년 독일의 하노버만 떡 열려. 하노버는 우리 인간의 경제와 산업을 기술 만능주의에서 자연과 환경으로 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왜 여기는 시애틀의 우주 시대의 개척을 빼먹었는지 이런 번역도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아다르고 어다르는 건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국제 무대에서 영어도 뭐 지난번에 미국 오유에서 했던 영어에 못지않게 유창하게 잘했는데 원고를 많이 연습해서 목이 약간 쉬었더라고요. 목이 좀 칼칼한 느낌이 들어서 좀 엄숙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아주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비슷한 시간에 한국에 있는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가 그전부터 이제 불체포 특권 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난번 자기 체포동의안 들어왔을 때 그 슬그머니 뭉개고 자기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이 따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여간 이번에 또 내놓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또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오면 또 면책하려고 자기 의원들 동원하고 하면 욕을 많이 먹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를 무릅쓰고 이재명이가 왜 저렇게 불체포 특권 얘기를 또 끄집어냈는가? 저는 이재명이가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다고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혁신위원장으로 들어섰다는 무슨 어디 대학 교수
교수가 나와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원래 이재명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첫 번에 들어와서 개구 제일성이 민주당에 문제가 별로 없는 걸로 보았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 자기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공천 문제에 있어서도 누구도 범죄할 수 없는 확실한 틀거리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딱 드러낸 얘기가 뭐냐면 그 봉투법 소위 송영길의 봉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보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재명이가 송영길 팔을 제거하는 것을 내부 방침으로 정한 거 아닌가? 그런 상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인천 계양구 자리에서 송영길 자리를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반강제적으로 뺏어가지고 저희 국회의원 나오고 송영길은 시장 출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설마 돈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둘이의 정치적 유착이 굉장히 있으리라는 것은 얼마나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송영길이 좀 말려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건 버려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 후보의 사이에 그동안 그가 입지를 해가지고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적어도 대여섯 명의 의문의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전부는 아닐지언정 그 중에 적어도 한두 명, 두세 명은 이재명이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개입이 됐다는 것은 자살한 그 행위 자체의 개입 여부를 떠나서 하여간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재명 쪽에서 무슨 모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누구 김문기 누구 그 사람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살 당했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한때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가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가 화천대유 제1 주주로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치고받고 다 하잖아요. 줬다 하면 50억씩 때리잖아요. 이 사람도 한 번은 교묘한 어떤 액션을 했어요. 스스로 자해 행위를 했다고 어쩌고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진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건 순전히 제 짐작입니다. 짐작하기에는 김만배도 어떤 생명의 위협 같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무슨 이상한 걸 가지고 자기를 자해하다가 어쩌고 실려가고 어쩌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자해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아니면 대장동 사건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위 이재명 측의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만나서 김만배를 협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여간 좌우당 간에 그 해프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김만배 씨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느 병원에 들것으로 실려갔다가 한두 시간 후에 멀쩡하게 탁탁 걸어 나오는 것이 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유추를 하자면 김만배는 상사의 기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만약 김만배까지 없어져 버리면 이건 바닥이 뛰어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김만배의 입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이 라인만 쭉 지키면 넌 산다. 우리가 다 사는 방법이다. 하는 정도의 설득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지 그 후에 김만배의 재판 과정에서 김만배라는 것은 전혀 묵묵부답이에요. 그전하고 달라.
옛날 유동규가 그 어떤 진실을 찾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김만배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실히 잡아내지 못하는 검찰의 무능, 책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검찰은 또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얼마나 요령 있게 기가 막히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은 또 이재명 캠프에 관계됐던 많은 사람들의 그 비상한 기술, 또 놀랄만한 기술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이재명 캠프가 절대로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은 지금 제3막 한 3차, 제3라운드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파리의 연설은 잠시 쉬어놓고 이쪽에 이재명 혁신위원장으로 갖다 세운 것에 있어서 혁신이 무슨 혁신이냐? 저 존경하는 박찬종 선배가 민주당의 혁신은 이재명이 나가는 게 혁신이다 하고 볼멘소리로 얘기하셨더라고요. 요새 그 양반이 무슨 오늘 현장가? 오늘인가 어젠가? 저기 롯데 호텔 어디에서 대한민국의 원로자들 다 모여라. 원로 정치인들 활동가 다 모여라. 그래서 원로회의 의정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원래 그 양반을 정광훈 목사에게 소개해 준 게 접니다. 근데 요새 가만히 보니까 쟤는 팔자가 그런지 누구 소개해갖고 별로 이익을 못 봐. 김대중에게 내가 박지원이 소개해야 그 후에 많이 손해를 많이 받고 박찬종 선배도 저하고는 그냥 참 물샐 틈 없이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가 요새는 정광훈 목사에게 살살 애정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광훈이가 나에게 뭘 했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서도 꼭 그냥 뭉개버리고 가서 글쎄 예우를 잘해서 그러는지 어쩐지 하여간 거기 가서 대회장도 하고 뭣도 하는 거 보고 인생은 참 살만하 하면 별걸 다 보는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자우당간에 박찬종 변호사가 말은 잘했어요. 민주당의 혁신은 이재명이 나가면 혁신된다. 지적을 했는데 그 혁신의 대상자로 몰리는 이재명은 자기가 거기가 버티고 있고 다른 사람을 빼내므로써 혁신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여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꾀가 아니야.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합니다만 경기도 오산 쪽에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안민석 의원이라고 있죠. 5선이나 했대요. 이 사람이 또 이재명 불체포 특권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서 탁 자기가 맞아 검찰하고 구속영장이 탁 떨어지면 그건 정치적으로 큰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는 도대체 그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어느 세월에 사는지 어느 세계에 사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도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 최서원 씨, 전 최순실의 재산이 300조가 있다고 해서 막 독일로 재산 찾으러 간다고 난리 법석을 쳤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듣기에 아니 3조라면 모르지만 300조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런데 300조는 그냥 3조는 그냥 3천만 원도 찾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그 얘기를 추궁당해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렇게 시집을 따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편리한 망각증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번 장제연 사건 때, 오늘 그냥 지나가는 방담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냥 재미있게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연 사건 때 윤지호라는 그 여성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 윤지호를 그냥 잔다르크, 그러니까
프랑스 민족을 구하는 그 민족의 그 영웅 잔다르크처럼 막 올려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저러다가 저거 어떻게 저거 마무리하려고 하나 나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윤지호 씨에겐 개인적으로 좀 서운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변명을 하고 하는 거 좀 이상한데 어느 날 아침에 그 일요일 날 교회를 떡 갔더니 제가 다니는 교회가 경동교회입니다. 중구 신당동에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 다닌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교적을 가진 지. 그런데 그 2층에서 갑자기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말이야. 오늘 누구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소개합니다고 딱 보니까 안민석 의원이야. 안민석 의원이야. 오성 의원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소개할 만하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가 신문에서 많이 봤던 젊은 여인인데 그게 윤지호야. 윤지호를 가지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 제가 윤지호에게 특별하게 감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윤지호의 문제는 지금 복잡하게 어느 것이 옳고 그리고 어느 것이 정당하고 아니고 하는 거 애매한 입장인데 아니 목사가 저렇게 칭찬을 하면 되나? 야 이거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 마침 본 김에 잘 됐다.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축도하고 조용히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나가서 안민석이 좀 잡아가고 좀 물어야 되겠다고 나갔더니 벌써 가버렸어요. 못 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제 심우한 장로들한테 야, 니들 누가 윤지호를 목사가 소개하라고 저거 했냐? 제가 이제 저는 원로 집사입니다만은 장로하는 사람들이 전부 제 후배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장로를 사양했고, 저도 신학교도 다니고 했습니다만 사양하고 안 하면 저는 그냥 60몇 년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 해다. 그럼 좀 잡아와라. 내가 그러지. 없어. 이철순가 이철기인가 이러면. 없어. 어디 가버렸대. 그래서 제가 내친 김에 이제 목사 방에를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 선배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앉자마자 내가 그 목사를 잘 아는 목사예요. 잘 알 수밖에 없는 목사예요. 아니, 최 목사, 사람을 소개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소개하는데 윤지호를 갖다가 소개합니까? 응? 아직 그 사람을 그렇게 소개할 만한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느 장로가, 가져와서 해라고 해서. 아니, 장로가 한다고 해도 목사가 그걸 가타부타를 따져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안민석 의원도, 안민석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요?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오산에 한국신학교가 거기 있었답니다. 한신대학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야. 자기는 그 대학교의 총장이었어. 그래서 둘이가 친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목사는 몇 년 있다 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몇십 년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요. 김재준 목사, 강원룡 목사가 이걸 키운 교회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는 그 후에 몇 년 있다가 떠났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교회 저걸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냐 말이야, 이거는. 요새 기독교 장로교, 엉뚱하게 가서 미안합니다. 기독교 장로교 목사들 300명인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윤석열 뭐라고 그랬더라? 탄핵이 아니고 사퇴? 그걸 결의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윤석열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비판할 게 많아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탄핵을 하고 사퇴를 당해야 할 만한 그런 중대하고 나쁜 하자가 있습니까? 아니, 목사들이 왜 이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목사하는 걸 우습게 알고, 지금도 교회에서 비싼 밥 먹으면서 한다고 난리 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제대로 가는가 정말로 걱정해. 이거 다 때려쳐버리고 그만둬버려. 아니, 그렇게 한심하고 말이야. 광화문에서 애썼던 광화문의 그 아주머니들,
그래서 푼돈 받아가지고 고급 밥 먹으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정치한다고 하고 원로회에 붙인다고. 이런 가짜가 없는 한, 가짜가 계속 드는 한 이 나라 정치는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 윤석열과 이재명을 얘기하면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안 올라가, 이게. 왜? 윤석열에는 기본적으로 절대로 건들지 못하는 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그 양반이 절대로 문재인은 건들지 못해. 그 양반이 절대로 박영수는 건들지 못해. 이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의 인권이니 무슨 천하나 모자 쓰고 다니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우리만 아는 거 아니라 지금 뺑뺑 돌고 불체포 특권 포기했던 이재명이도 다 알고 있어. 야, 나도 잘못한 거지. 니는 나보다 더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 엑스포는 꼭 가져와야 하고, 뭐 최고의 엑스포를 만든다고 하니까 뭐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피치라이터들이 완벽한 흠결 없는 엑스포를 만든다고. 나 엑스포도 옛날 10여 년 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가 좀 있었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라가 좀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표도 나 얼마 전에 이재명에 대해서 앞으로 당분간 내가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한 적이 있어요. 왜? 세상 가는 거 보면서 알아서 가겠죠. 똑같은 논리로 그보다 전에 제가 한 10년 충성을 바쳤던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제가 당분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도 보면 최서원 씨가 8.15의 광복 특사를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좀 목을 기웃거리면서 우리 같이 일하는 이상로 씨에게도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겠어요. 최서원의 서명을 사면한다는 하라는 말을 왜 이 정권에 단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까? 예? 그렇잖아요. 너무 야박하지 않는가? 정치는 기본적인 인간성에서 기본되는 거예요. 최서원 씨가 설사 많은 잘못을 했다 손 치더라도 자기를 인해서 얽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있잖아요. 유영아를 시키든 누구를 시키든 해가지고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최서원이 좀 편하게 하게 좀 해 주십시오. 왜 그 얘기를 못 하는 거? 하고도 우리가 몰랐다면 나중에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나쁜 놈이지. 예? 한동훈이가 나쁜 놈이지. 그렇죠? 나쁜 놈이라고 해서 그 표현은 제가 우울하게 취소하겠습니다. 말 잘못했으면. 나쁜 사람이지. 그러나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그 정도의 발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 이재명의 이 오케이 목적의 혈투라고 할까? 이건 앞으로 몇 라운드 더 갈 겁니다. 아마 짐작컨대 이재명 씨는 자기가 혹시 아까 안민석이가 예상했던 것처럼 재패갈 각오가 되더라도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민주당을 자기 체제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가겠다는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들은 사람이 와서 쫙 카펫을 깔아놓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 정신 차리시고요. 이쪽 국민의힘 사람들도 우리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재명이 욕만 해갖고 뭐가 됩니까? 예?
앞으로 또 한 8개월 남았으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